이마트는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026년 2월, 13년 동안 묶여있던 족쇄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33만 원이던 이마트 주가는 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창사 31년 만에 첫 적자, 희망퇴직 수천 명. 누가 봐도 끝난 기업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같은 이마트가 2025년에 영업이익을 5배 넘게 키웠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3년 족쇄가 풀린 그 순간 1800개의 도심 매장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야기는 1993년 11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명희 당시 신세계백화점 상무가 미국의 프라이스 클럽과 월마트를 둘러본 뒤 한국으로 가져온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싸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 공식 하나로 이마트는 한국 최초의 대형마트가 됐고 오랫동안 업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점은 2013년이었죠. 이해 연결 영업이익은 7,350억 원. 지금도 깨지지 않은 역대 피크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10년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9월 이마트 주가는 종가 기준 33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6만 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에 갇혔죠. 15년 만에 주식 한 장이 지갑 속 지폐 한 장만큼 얇아진 겁니다. 피크 대비 약 5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하강은 재무제표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2023년 이마트는 연결 기준으로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창사 31년 만에 첫 적자였죠. 그리고 이듬해 3월 이마트는 또 하나의 첫 기록을 썼습니다. 창사 첫 희망퇴직이었습니다. 근속 15년 이상 과장급 이상 직원 전체가 대상이었고 특별퇴직금은 월급여 24개월치였습니다. 직원 수 2만 5천 명이던 조직은 4년에서 5년 사이 2만 2천 명으로 줄었죠. 그 사이 회장의 지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마켓 인수에 3조 4,404억 원,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3천억 원, 스타벅스 코리아 추가 지분에 4,742억 원, SK 와이번스 인수에 1,353억 원, 제주 소주 570억, 일렉트로맨 영화 300억, 10년 동안 취미와 쇼핑과 실패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자본만 약 4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마켓은 인수 직전까지 16년 연속 흑자였던 회사였습니다. 신세계에 들어온 이듬해부터 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죠. 경영화 교과서에 나오는 승자의 저주가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주가는 반토막에 반토막이 됐고 첫 적자와 첫 희망퇴직이 같은 해에 겹쳤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기업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끝난 기업이 2025년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끝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난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10년 전 한 법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로 문을 닫아야 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도 막혔죠. 그 시간대에는 온라인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매장이 없는 온라인 전용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4년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도심 밖 대형 물류센터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상품이 찍혀나갔습니다. 대형마트가 셔터터를 내리는 바로 그 시간에 쿠팡의 트럭은 출발했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며 채운 족쇄가 결과적으로 한 회사의 성벽이 돼버린 겁니다. 13년 동안 이 성벽 안에서 쿠팡은 조용히 몸집을 불렸습니다. 2024년 쿠팡의 매출은 41조 2,901억 원, 영업이익은 6,023억 원이었고 와우 멤버십 회원은 약 1,50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대형마트의 자리는 계속 좁아졌습니다. 대형마트 10년 연평균 성장률은 1.2%, 전체 소매시장 평균 3.2%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점포수도 줄었습니다. 2020년 160개였던 대형마트는 2024년 131개에서 132개 사이 5년 만에 약 30개가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도 달라졌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력 타깃이던 4인 가구는 줄고 1인 가구가 2022년 35.6%에서 2024년 36.1%, 804만 5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편의점이 채웠습니다. 편의점 3사 매장은 10년 사이 23,928개에서 48,282개, 2배로 불어났죠.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새벽 배송 규제는 그 10년 내내 유지됐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장은 밤마다 불이 꺼졌고 그 시간 도시를 달린 건 쿠팡의 트럭뿐이었죠. 규제는 쿠팡에게 성벽이었지만 이마트에게는 잠들어 있던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잠들어 있던 자산이 깨어나는 방식은 4갈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입니다. 2024년 매출 3조 5,495억 원에 영업이익은 924억 원, 1년 전보다 59% 뛰었습니다. 2025년엔 매출 3조 8,520억 원, 영업이익 1,293억 원으로 다시 4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2025년 3분기였습니다. 트레이더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점포도 2024년 22개에서 2025년 9월 24호점까지 늘었죠. 19개 점포로 연 6조를 찍는 코스트코와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식료품 특화 매장 이마트 푸드마켓입니다. 2025년 4월 서울에 5년 만에 새 이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덕점이죠. 매장 직영 면적의 95%를 식료품으로 채우고 상품은 1만 3천 종을 깔았습니다. 앞서 문을 연 수성점은 오픈 3개월 만에 인근 기존 점포보다 방문객이 30% 더 많았습니다. 마트는 끝났다는 말 옆에서 식료품만 남긴 마트는 조용히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이마트와 에브리데이의 흡수합병입니다. 2024년 7월 1일 모회사 이마트가 자회사 SSM인 에브리데이를 통째로 빨아들였습니다.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하는 건 유통업계에서 드문 구조조정이었죠. 창고와 물류, 매입을 한 줄로 깨자 통합 ERP로 협력사 계약 생산성이 60% 개선됐습니다. 2024년 연결 영업이익 471억 원, 창사 첫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그 반전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합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브랜드와 매장 리뉴얼입니다. 2015년 234억 원으로 시작한 노브랜드는 2024년 매출 1조 3,800억 원, 9년 만에 59배로 불어났습니다. 점포는 268개, 여기에 이마트 본점 리뉴얼이 겹칩니다. 2025년 19개 점포에 1,300억 원을 투입했고 월계점은 그로서리 면적을 1,100평에서 1,200평으로 늘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가 될 장면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미국에선 월마트가 이미 4,700개 매장을 아마존과 싸울 배송 거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주인 1,800개 매장이 향하는 방향도 정확히 그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판을 뒤집는 건 이 네 가지가 아니라 2026년 2월에 풀린 그 족쇄 하나였습니다. 2026년 2월 4일 당정청 협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합의됐습니다. 핵심은 단 한 줄, 온라인 배송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는 것. 13년 동안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을 묻고 있던 법적 족쇄가 사실상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밤에 잠들어 있던 1,800개 도심 거점이 이제 합법적으로 24시간 돈을 버는 도심 속 작은 배송 창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바뀔 수 있게 된 겁니다. 숫자는 이미 반응했습니다. 2025년 이마트 연결 영업이익 3,225억 원, 전년 대비 플러스 584.8%, 창사 첫 적자에서 2년 만에 V자 반등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간 반대편에서는 다른 숫자가 찍혔습니다. 쿠팡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115억 원, 전년 3억 달러에서 약 97% 급감한 수치입니다. 배경에는 2024년 11월에 터진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태가 있었죠. 그럼 쿠팡은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여전히 매출 41조짜리 공룡이고 와우 회원 1,500만 명을 쥐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독주의 방파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 숫자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판이 움직이는 쪽은 오히려 신세계 쪽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이름은 그랜드 오프스 홀딩,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구조였죠. 2025년 9월 18일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결합 점유율 41%, 알리가 37.1%, 지마켓이 3.9%, 해외 직구 시장 1위가 굳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물류는 CJ 대한통운이 맡습니다. 지마켓, SSG.com, 알리의 물량 80% 이상을 한 회사가 전담하는 구조였죠. 2022년 초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던 그 회장이 2024년 말에는 알리바바와 조용히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아이러니라 부르고 누군가는 현실이라 부릅니다. 침몰이냐 재건이냐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기업이 돌아온 건 한 사람의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3년간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1,800개의 잠든 도심 자산이 한꺼번에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쿠팡의 10년 독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반격의 한쪽 손이 알리바바와 맞잡혀 있다는 것, 이 두 장면이 같은 시간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격이 재건인지 거인의 마지막 발악인지
판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